5.2%에서 중국이요? 4%, 간다고 그러지만 IMF에서는 뭔 소리예요? 4.4% 안 될 거예요. 뭐 사실 조금 다른 견해들을 내는데 네. 결국은 얼마만큼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이런 파급력이 오느냐, 그리고 선발적인 그런 고소득층이 이연 소비를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해내느냐,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올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입니다. 작년 말에 사실은 막 그 백지휘하고 이럴 때요. 네. 우려들이 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천원처럼 깔아뭉갤 수 없다. 그렇게 봤고요. 네. 지금 뭐 리오프닝 하면서 약간 뭐 그 비자를 안 내. 이건 뭐 단순한 그 노이즈죠. 그죠? 결국 뒤로 못 가는 거거든요.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요. 네.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좀 까다로운 건 투자자 입장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 성장하지만 2차 전지주가 옛날처럼 다 오르지 못한다. 그런 것처럼 네. 중국의 내수 부양 리오프닝에 따라서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아까 이제 좀 다를 수 있다. 아까 선구안이라는 표시가 말씀하셨죠. 좋은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중국의 리오프닝 조금 더 크게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나 영역은 어딜까요?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평년에는 420만, 네. 일본에 270만이 갔거든요.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 신호탄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진행되냐. 그럼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여행 갈 정도면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. 예.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. 재미난 것은 작년도에 GDP의 2.8%죠. 2.8%를 재정 적자를 냈어요. 근데 이제 슬슬 나오는 소리가 올해는 그럼 3%다. 3%까지 늘리겠다. 그럼 이제 뭐 확장적인 부분으로 그렇죠. 간다는 거고.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 안 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력은 좀 있고요. 따라서 지금 초과 저축도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이연수비로 가느냐. 사실 중국도요. GDP의 50%가 소비예요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으키지 않는 한 뭐 바라는 그런 경제 성장률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뭐 중견국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요.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중국을 누가 견제할 거야?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사실 4월 달 되면 인구수로도 인도가 더 많아져요. 예.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또 아세안에서의 그런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눈부시게 할 때는 사실 뭐 천년만에 중국도 뭐 7% 8%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새롭게 올라오는 인도라든가 아세안들이 얼마만큼 경쟁적 위치에 중국과 서 있느냐. 이 부분들이 또 중국에서는 사실 뒷목이 좀 아픈 부분들이고요. 뭐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계속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금 계속 무역 전쟁을 뭐 지속할 것이니까 골치 아프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.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. 뭐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니면 뭐 경기 좋을 때는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중국 인구 가운데 천안문 광장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. 그러니까 예? 우리는 여행 가면 뭐 테라몬도 가고 뭐 동방명주도 가지만 중국 사람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시골에 많다니까요. 그래서 여기 좋은 말씀이 중국에 돈을 쓰는 그 소비족들이 뭘 할 거냐 앞으로 그죠? 아까 뭐 명품도 사고 그죠?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겠고요. 인도도 굉장히 요즘 뭐 뜨는 시장이죠. 인구는 이미 뭐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인도가 이미 벌써 넘었었다는 얘기가 많아요. 네, 실질적으로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인구가 많은 게 사실은 경제 성장률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 올해의 경제 전망치는 뭐 좀 달라요.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5.2%에서 중국이요. 간다고 그러지만 IMF에서는 뭔 소리예요? 4.4%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조금 다른 견해들을 내는데 결국은 얼마만큼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이런 파급력이 오느냐. 그리고 선발적인 그런 고소득층이
이연 소비를 얼만큼 폭발적으로 해내느냐,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국의 새로운 그런 경제 부양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. 근데 제발 이제 좋은 거는 중국이 좀 살아나야 우리도 좀 숨통이 찌죠.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투자자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. 네.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변화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,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만 G7 의장국이 이번엔 일본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그 다음에,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10여 년간 지금 달고 왔던 구로다 총재가 이번 4월이면 나갑니다. 그러면 뭔가 바뀔 거란 말이죠.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사실 물가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처음 보는 물가가 지금 1.5% 2%까지 가는 건 부분들이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변신하느냐도 굉장히 지금 큰 부분들이고요. 이 G7이 사실은 또 중국에 압력을 넣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G7의 의장국이 된 일본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하느냐, 거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우리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